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잡곡밥을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먹으면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당뇨, 소화불량, 복부팽만, 통풍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잡곡밥이 큰 병 만들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체질,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잡곡밥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 테니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것이오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방구석 닥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밥을 드셨습니까? 잡곡밥, 흰밥. 아마도 대부분 잡곡밥을 드셨을 텐데요. 잡곡은 백미보다 마그네슘, 철, 아연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B, E 등이 풍부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도 백미보다 훨씬 풍부해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몸에 좋은 잡곡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이 섭취하면 오히려 없던 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잡곡밥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기에 앞서 먼저 잡곡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잡곡에는 수많은 영양소와 좋은 효능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잡곡도 영양제처럼 종류별로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리는 피로 해소와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보리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 체내 에너지를 생성하고 피로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현미는 두뇌 개발과 노화 예방에 좋습니다.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 B1, 이노시톨 등의 물질이 뇌 조직과 신경세포에 좋은 성분으로 치매,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찹쌀은 급성 위염, 잦은 설사에 좋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찹쌀은 위벽을 자극하지 않아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귀리는 칼슘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는 흰쌀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각각 2배나 더 많고 식이섬유 또한 12배나 높게 들어있어 풍부한 영양을 자랑합니다. 어떤가요? 잡곡의 효능을 알아보니 잡곡밥도 당연히 몸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잡곡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중요하므로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잡곡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소화력이 약한 사람. 인기 잡곡 중 하나인 현미는 건강을 위해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잡곡입니다. 현미는 벼를 수확하고 도정할 때 맨 바깥쪽의 왕겨, 즉 겉껍질만 벗겨낸 쌀입니다. 현미는 쌀겨와 씨눈이 그대로 붙어 있는데 쌀겨와 씨눈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하여 칼슘, 인, 철분,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의 거친 식감은 먹기도 힘들 뿐더러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현미밥을 계속 먹게 되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소화기가 약하고 위장병이 있는 분들이 현미밥을 계속 먹으면 복통과 설사,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자칫 없던 당뇨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을 줄이고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현미를 가능한 물에 오랫동안 불려 부드럽게 조리하고 섭취 시 씹는 횟수를 늘려 30번 이상 씹으면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현미보다 찰 현미를 사용하면 찰기 때문에 더욱 먹기 좋으며 현미밥을 지을 때 백미의 비율을 3대7에서 1대9 정도로 밥을 지어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잡곡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 콩과 팥을 닮아 이름 붙여진 콩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개의 콩팥에서 하루 여과되는 혈액량은 180리터에 달하며 이 중 체내에서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재흡수한 뒤 1에서 2리터 정도를 소변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인, 칼륨 같은 영양소를 제한해서 섭취해야 하는데 현미와 같은 잡곡에는 흰쌀밥에 비해
인과 칼륨 성분이 월등히 높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서 쓰고 남은 칼륨과 인을 소변을 통해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되어 가려움증과 관절통 등이 생기며 또한 뼈가 약해지며 심한 경우 심장마비와 심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잡곡밥 섭취를 피하고 잡곡보다 흰쌀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잡곡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세 번째, 통풍 환자. 일반인에겐 건강에 좋지만 환자에게는 독이 되는 퓨린이 많이 함유된 뜻밖의 식품으로 현미와 잡곡이 있습니다.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퓨린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변형되고 분해돼 영양소로 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요산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거나 정상보다 과도한 양이 생성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내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미세결정들이 관절 주변이나 연부 조직에 붙으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주로 발가락이나 발 부위에 발생하며 통풍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이 술과 퓨린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잡곡 외에 통풍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되는 퓨린 함량이 높은 육류, 해산물, 알코올, 밀가루, 등푸른 생선, 시금치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풍 환자의 경우 체내 요산 축적을 줄이기 위해 퓨린 섭취를 1일 150mg 정도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산 배출을 위해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체내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통해 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이라면 잡곡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네 번째, 만 6세 이하 영유아. 흰쌀밥보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현미 잡곡밥을 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영유아기 때에는 흰쌀밥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잡곡밥은 백미보다 소화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현미밥을 섭취하면 소화불량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네요. 라고 물어오시는 어머님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잡곡으로 식단을 꾸렸기 때문일 것이에요. 무엇보다 만 6세 이하 영유아는 장이 발달하지 않아 성인보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현미밥보다 백미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잡곡밥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과 잡곡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평소에 좋은 것으로 알고 무심코 먹었던 음식들이 내 몸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음식으로 몸을 치유하는 식치도 있지만 몸을 망치는 경우도 많으니 꼭 내 몸의 상태를 살펴본 후 나와 잘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방구석 닥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과 애청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